결론은 이렇습니다. 국어랑 수학을 실수 없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가채점보다 100분위 등급 다 떨어졌다. 동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느 입시 기관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입시 기관이 이것을 완벽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안녕하세요. 랑쌤TV의 랑쌤입니다. 2023학년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바로 2024학년도 수능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하실 것이, 첫 번째는 2024학년도의 고3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와 재수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것. 두 번째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치한약수, 서연고 서성한, 그 다음에 상위 15개 대학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2024학년도에 고3이 되는 2005년생들은 2004년, 2006년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40만 3,910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줄게 되면 2021학년도 수능처럼 추가 모집에서 엄청난 미달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수시로 대학 가는 친구들, 의치한약수를 도전한 현재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100분이 94, 95 요 사이만 들어가면 자연계는 한성서, 인문계는 서성한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가 됩니다. 종로학원에서 재수생 규모를 예측했을 때 2022학년도는 다시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13만 1,408명이라고 한다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재수생도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약 3만 명 정도가 수능을 덜 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정시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데요. 2023학년도 수능이 국어랑 수학이 2022학년도보다 쉬웠던 것은 맞습니다. 국어의 경우 상대적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2022학년도 작년과 달리 동점자가 매우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수능 점수를 조합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티어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경외시 티어에서 서성한으로 넘기가 힘들고, 건동홍 티어에서 중경외시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든 시험이 2023학년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에서는 사탐의 경우도 문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차 지원의 유리함은 상위권 대학에서만 유리하고요. 과탐하고 사탐이 이렇게 표준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연계열 친구들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든 학과를 쓸 수 있다는 것 말고 그 외의 메리트는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쟁률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한 경쟁률은 건국대와 동국대, 홍익대의 경쟁률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 공과대학보다 이과대학, 건축학부의 경쟁률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군의 동국대를 쓴 친구가 가군의 건대를 가기 위해서 점수를 낮췄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박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시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학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 성적 누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누백 근처로 성적대가 수렴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컨설팅 때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서성한의 경쟁률은 상당히 널널합니다. 그래서 건동홍부터는 추합이 상당히 많이 돌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 그럴까요? 3개를 다 합격하면 2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 포기한 것은 다른 친구들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건동홍부터 추합이 많이 돌 것입니다. 홍대는 살짝 다릅니다. 홍대의 경우 인문계에서는 홍대 위에 외대 경영이 존재를 하고요. 자연계의 경우 홍대 위에 건국대 창의 ICT가 존재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군에서 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대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국민대, 숭실대를 진학사 9칸을 맞는 친구들은 다군에
당연히 홍대를 지원하겠죠. 이러한 현상은 작년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대 자전 인문계열과 홍대 경영학과가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경쟁률이 훨씬 떨어지고 있죠. 정시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심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과가 동국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 일본학, 철학과, 사학과입니다. 여기 원서를 쓴 친구들은 자연계열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국숭세단에서 건동으로 올려치고 싶은데 건대는 너무 멀고 홍대는 경쟁률이 박 터져서 오히려 홍대가 엄청나게 상향이 되고 동국대의 인문계열 낮은 과가 그나마 잡히는 점수대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박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영어영문학부를 피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단순 경쟁률로는 다른 과보다 크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지원 인원이 훨씬 많죠. 40명 뽑는다고 과연 80명 돌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국대를 합격하려고 쓴 친구들이 영어영문학부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것은 박스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중경외시 박스권, 건동옥 박스권, 국숭세단 박스권. 아무리 올려치려고 해도 그 박스권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게 2023학년도의 수능 기조였고요. 2024학년도에 국어하고 수학이 2022학년도로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향 지원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의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의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맞아야 여러분들이 의대권이고 서연고권이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학생들의 점수를 제가 살짝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내가 이 정도를 맞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대를 가려면 탑5 의대는 모든 과목이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조금 아쉽게 점수가 떨어진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수학은 다 맞았습니다. 국어 아쉽게 100분위가 97로 밀려났거든요. 자, 탐구의 경우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봤던 탐구 2 과목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쉽게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2024학년도는 과학탐구 2 과목의 필수응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도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여러분들은 대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총점을 계산하고 100분위를 4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 이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단국대 천안의 의대가 적정 하향 지원인 수준이 되고요. 살짝 비틀어서 서울대 치대도 지원을 해볼 만한 점수입니다. 누적 100분위로 환산을 했을 때 0.4에서 0.5를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연고대를 확실히 가려고 하는 점수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연세대의 경우는 영어가 확실하게 1등급이 나와줘야 되고요. 고려대는 영어가 2등급이어도 괜찮지만 국어가 살짝 점수가 아쉬운 이 학생의 경우 고려대학교의 가장 높은 과를 제외하고는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공학대열을 썼다면 무조건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양대의 커트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한 명은 인문계열 친구고 한 명은 자연계열 친구입니다. 두 친구의 표점은 거의 비슷한데 100분위는 완전 다르죠. 여기서 수학의 무서움이 나타나는데요. 수학의 100분위가 100이 나오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점수가 튑니다. 이 친구의 경우 만점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2점짜리나 3점짜리를 하나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100분위가 100이 뜬 겁니다. 여러분,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 될 수 있으면 미적분으로 바꾸세요. 기하 재밌죠. 근데 기하는 언제 파워풀하게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을 할 때 쓰이지 수능에서는 기하 선택하는 거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으로 바꿔서 응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 이번 2023학년도에 증명이 됐죠.
1등급 원점수가 미적분은 84점인데 기하는 88점이었다는 거.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표준 점수는 3점이나 떨어졌어도 100분위는 100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수학이 아니면 건동홍 박스권이나 국승산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점수인데 수학을 이렇게 잘 봤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수학과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에 잡히는 친구가 되고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했을 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수학의 비중이 많으니까요. 그런 점수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문계열에서는 수학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어를 잘 봐주고 탐구도 선방을 한다면 한양대학교의 인문과학 계열은 쓸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인문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낮았던 이유는 뭘까요? 진학사에서는 3칸, 4칸으로밖에 안 잡혔기 때문이에요. 진학사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점수대가 높게 잡혀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작년 누적 100분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의지원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진학사에서 4칸짜리도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통합선발 인문은 무조건 들어가는 성적이고요. 외대 경영 다군도 붙을 수 있는 성적입니다. 둘 다 안정 하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중어중문이나 철학과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됩니다. 그럼 조금씩 아쉬운 점수들을 보시면 물론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총점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점수가 아쉽죠. 탐구 하나가 살짝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친구의 점수대는 나군의 외대 ICC를 들어가냐 마느냐 진학사로 따지면 4칸인데 합격이 가능한 점수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좀 더 밑에 점수를 보시면 이 친구의 경우 건동홍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점수 자체가 건국대학교하고 동국대를 들어가기에도 살짝 위험한 점수입니다. 진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진학사가 지금 모든 사이트 입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동이 안 될 수도 있는 점수예요. 원래는 되는데 올해가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오히려 건동보다 홍대가 더 높은 상황이어서 안정권을 쓰려면은 국민대까지 숭실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점수대입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진학사를 참고는 하되 진학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탐구를 15%만 반영했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을 엄청 잘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탐구가 개작살이 나서 4등급, 5등급이어도 시립대는 라인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좀 더 높은 과를 써야 하는데 하향으로 철학과를 지원하니까 철학과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경쟁률이 역시나 높아졌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그거보다 높이 썼다고 한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진학사가 한 칸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그런 점수를 가진 친구들은 국숭세단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안정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어랑 수학을 실수 없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가채점보다 100분위, 등급 다 떨어졌죠. 동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느 입시 기관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입시 기관이 이것을 완벽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국어의 경우 한 지문을 버리는 전략으로 나머지를 완벽하게 맞추자라고 하는 전략을 짠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문학에서 엄청 쉬웠죠. 그래서 독서 한 지문을 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타격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2024학년도 국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푸는 걸로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게 수학에서 미적분 원점수가 같은 84점인데 공통을 2개 틀리고 선택을 2개 틀린 친구와 공통을 3개 틀리고 선택을 하나 틀린 친구, 한 명은 133점으로 1등급 96%인데 다른 한 명은 132점으로 94% 2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공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국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서지문 버려야 할까요? 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공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과 선택 한 문제만 골라야 된다면
공통 문제를 목숨 걸고 풀어야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방송에서 전략적으로 90점 맞는 전략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에서는 전략은 다 맞는 전략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 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몇 개를 버리고 내가 확실하게 잘하는 것 위주로 몰자, 그것은 되게 나쁜 전략이라는 것을 2023학년도 수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를 준비하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국어하고 수학, 언매, 미적 하셔야 됩니다. 인문계열 친구들 미적이 부담스러우시면 확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되, 이번에 29, 30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 공통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문제풀이 동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인문계열 친구들 쫄지 마십시오. 어차피 수학에서 1등급 커트라인의 90%는 다 미적분 기하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확통으로 2등급 초반만 나오면 여러분들 인문계열에서는 1등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국어 점수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국어를 무조건 1등급이나 2등급 초반대로 들어가야지만 서성한, 한성서 요 박스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연고대 가고 싶은데요. 그러시면 국어, 수학, 탐구, 연대는 영어까지 다 1등급 끄트머리에 걸리시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정시의 커트라인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 중위권 친구들 다시 재수를 한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3 친구들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국어하고 수학이겠죠. 지금 예비 고3 친구들 방학이죠. 시간은 되게 많습니다. 국어, 수학은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 풀고 정리하십시오. 저는 아직 언매 문법이 정리 안 됐는데요. 공통은 계속 풀 수 있죠. 수학 아직 미적분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요. 공통은 지금 내신 다 끝났습니다. 수학원, 수학2는 다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공통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탐구 소홀히 해야 될까요? 영어 소홀히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결국 결론은 뭐예요? 공부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극단적인 P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계획을 짠다고 그 계획을 다 이루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계획을 러프하게 짜고 그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얼만큼 오늘 하루를 공부했는지를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내일 또 공부를 하시고 그걸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는 것을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 비율을 조절하시면 되지, 국어를 오늘 몇 시간, 수학을 오늘 몇 시간,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잘 되는 공부만 더 많이 하면 되고요. 안 되는 공부 조금 미진했다 싶으면 그걸 적어놓고 그 다음날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절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생각보다 입시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고3 친구들 눈 깜짝할 시에 개학하면 3월 모의고사 보고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 세특을 또 챙겨야 되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6월 모의고사예요. 6월 모의고사에서 나의 위치를 본 다음에는 수시로 대학 가야 되나? 그러다 얼레벌레 하는 순간 기말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이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공부를 맨날 하면 시간이 많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절대적인 양만이 여러분들이 대입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날이라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점수를 넘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이 영상은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이 정도는 맞아야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용도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은 빨리 끄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